반갑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되는 곳 네이버 카페 템포 명장 매니저 이마영입니다. 마진을 그리고 있는데요. 현재 7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악 7번이고요. 마진을 고리 파진 부분에다가 맞추고 있죠. 지르코니아 프랩이고요. 두께감이 좀 있어요. 두께감이 또 너무 없으면 지르코니아 같은 경우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두께로 프랩을 하는데 평균 한 1mm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보철물 두께보다는 지르코니아가 이제 더 작게 나와요. 그래서 크기를 계산을 해서 좀 더 두껍게 프랩을 하죠. 1.2 이상 프랩을 해주시는 거죠. 안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한데 뭐. 그거야 본인들 스타일이니까. 일단 컨택 양쪽 후방치는 컨택이 없기 때문에 자정 육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뒤쪽을 아예 그냥 편편하게 처리를 해버려요. 저걸 어설프게 처리하면 오히려 음식물이 더 많이 끼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저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환자들한테도 좀 더 나은 상태가, 치주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마진을 깎고 있고요. 어떤 선생님이 카페에다가 집진기에다가 깎으면 어떤 느낌이냐고 그거를 이제 보여달라 그랬는데 지금 집진기에 굳이 깎자면 저런 느낌으로도 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핸드피스 각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세우거나 뭐 뒤집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후려치는 느낌으로 마진을 향해서 선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 싹 정리해주고 저런 식으로도 깎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시접을 좀 자르고 있어요. 저희가 시저링을 바짝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수축이 와서 혹시 마진이 짧아질 수 있거든요. 수축이 오다 보면 레진이 밀도가 좋아져서 마진 쪽에 저렇게 잉여가 없으면은 애가 달랑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수축이 오면서 이제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마진이.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접을 만드는데 깎을 땐 그게 또 시야 방해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잘라내고 집진기에서 깎는 것처럼 밑에서 위로 아래 교환면에서 마진 방향으로 벌을 쳐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 바깥에 튀어나와 있는 것들 마진을 얇게 제작을 하고 있죠. 실제로 마진을 깎는 게 아니고 마진선 바깥으로 나와 있는 이제 두꺼운 애들을 잘라주는 거죠. 그리고 컨택 쪽에서 약간 걸린다고 손가락으로 제가 톡톡 쳐서 표시를 해드렸죠. 저 부분이 표면이 만져보면 컨택이 약간 울퉁불퉁할 겁니다. 좀 더 매끄럽게 처리를 하면 언더컷이 정리가 되면서 레진이 더 잘 들어가는 거죠. 걸리지 않게. 지금 기공 모델에다가 처리를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유틸리티를 대놨기 때문에 치음 모양 맞춰서 지금 제작을 해놓고 마진을 그리고 교환면에 선을 인접치하고 연결하듯이 잡아줍니다. 저거는 실제로 저렇게까지는 안 그리고요. 점을 찍는다던가 해서 밖에서 뭐 그려도 돼요. 그리고 초보자는 그리는 게 낫습니다. 중간에 이게 지금 매뉴얼이 반 정도 진행이 된 건데 제가 영상이 안 찍히는 줄 모르고 찍고 있었답니다. 날라갔습니다. 기본 형태 잡는 거는 날라갔고 디테일한 거 잡는 거를 지금 찍고 있는데 보시면 치아를 4교도로 분할을 해줄 겁니다. 7번이라 4교도로 하는 것도 있고 너무 바쁘면 굳이 5교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엠브레이저 기능만 나오면 되고 실제로 임상에서는 6번이 4교도인 경우도 있고요. 7번이 5교도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뭐 일일이 다 따지면 너무 하실 게 많기 때문에 적당한 선상에서 좀 무시하고 넘어가도 크게 지장은 없는 부분들은 저는 이제 꼭 하시라고 말은 안 하거든요. 본인 선택이에요. 나는 좀 더 뭐 5교도를 살려보겠다. 아니면 난 바쁜데 일단 4교도 정도로 마무리하겠다. 그게 본인 스타일이니까. 그렇다고 그 둘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기능만 하도록 엠브레이저만 잘 만들어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가끔 이제 특이한 치아들은 5교도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흔하지 않아서 지금 교환면에서 마진 방향으로 지저분한 것들, 선 바깥에 튀어나온 것들, 엠브레이저 형태를 제가 연필로 그려놨었죠. 그래서 연필로 그려놓은 엠브레이저 기준 바깥으로 튀어나온 레진들을 깎아주고 있어요. 이게 또 보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냥 대충 쓱쓱 하는 것 같은데 할 거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이제 오래 하니까 익숙해서 저러는 거지 생각보다 얼만큼 깎아야 될지 감을 잘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확확 치지 마시고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독학을 하실 때는 살살 조금씩 얇게 치는 것부터 하셔서 점점 그 양을 늘리면 또 좀 더 수월하죠. 그리고 저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연필로 그림을 그리면 기준점이 돼주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외부로 튀어나온 것들을 깎아주면 조각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엠브레이저를 만들고 마무리해서 치아가 이제 동글동글하게 애기 궁뎅이 같은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죠. 저게 이제 음식물이 하면 빠지는 배출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걸 전문용어로 엠브레이저라고 하고요. 그래서 교환면에서부터 차례대로 연필선을 기준으로 마진 쪽으로 닦아준다는 거. 저렇게 촘촘하게 깎아주면 뭐가 좋으냐면 저 팔리싱을 안 하셔도 표면이 되게 매끄러워요. 근데 쌤들이 이제 팔리싱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팔리싱 할 시간에 표면 처리 저렇게 한번 해주면 덴처바는 지나만 가도 어느 정도 깎이거든요. 근데 팔리싱은 거친 면을 막 열심히 문질러 봤자 광은 날 수 있어요. 근데 표면이 거친 건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이 난다고 매끄럽다는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인 게 다이아몬드가 광은 그렇게 나는데 무지하게 안 매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제 교두를 만들고 있어요. 저런 건 선택이에요. 교환 맞추다 보면 뭐 저절로 내려가기도 하는 거라서 굳이 교두를 맞출 필요는 없지만 교두를 맞추면 잘 맞추면 그러면은 아무래도 교합이 빨리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루브는 교합을 맞추고 나서 하는 거예요. 하도 그루브를 해요. 세미나 오셔도 자기는 그루브를 못 판다. 그루브를 파고 싶다. 그루브는 사실 별거가 아니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 얼굴에 화장 깨끗하게 해놓고 그 위에다 이제 눈썹 그려주는 정도인 거예요. 눈썹 없어도 뭐 보기가 그런 거지 사는 데는 진짜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이왕 하는 거 내가 좀 더 잘해서 완성을 100% 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그루브가 또 나의 또 자존심을 세워주는 어떤 영역인 건 맞죠. 치아가 조금 넓어요. 교환면이. 왜 그러냐면 하악 치아는 버칼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버칼 교두가 약간 뭉개지듯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기본 틀대로 딱 만들어 보면은 가끔 생각보다 모양이 약간 크게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정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치아가 유달리 링갈로 많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표시한 부분이 링갈로 많이 꺾여 있는 치아의 특징이에요. 버칼을 좀 더 다 밀었어요? 치아가 그러면 링갈로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깎고 추가로 해도 됩니다. 왜냐면 입체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영상 안에서 보여줄 건데 끼우고 나서 보면은 치아가 많이 링갈로 넘어가 있어요. 못 모르고 쭉 깎았다가는 아무래도 펌이 얇아져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투 스텝을 준다고 말하는데 지금 보이실 겁니다. 꺾죠 손가락으로. 예, 저렇게 넘어가는 스텝을 약간 줘서 꺾어주는 저걸 해줘야지 인접치랑 자연스럽게 맞으면서도 마진이 얇아지는 현상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엠브레이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치아 자체가 워낙 굴곡이 있어서 지금 저기 샤프신 표기 부위 보시면은 대칭이 조금 안 맞아요. 치아 자체가 템퍼리는 오히려 대칭 느낌이 나오는데 치아 자체가 약간의 미세 굴곡이 있어서 저러면 아무래도 음식물이 끼일 확률도 조금은 더 높아지겠죠. 그냥 막 만든 거 보면 나야 좋긴 하겠지만 저도 약간 문제의 소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엠브레이저를 좀 더 정리를 해서 도층을 좀 더 만들어주려고 약간 삐딱한 치아를 하더라도 그 삐딱한 것에 맞춰서 대칭을 해주면 차라리 두 개 다 해주는 건 뭐 대칭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이건 옆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옆에 친구랑 대칭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조정을 한 번 더 했던 거죠. 마무리하고 저걸 바르는 건 항상 먼지를 털려는 개념이지 알코올 솜으로 닦아도 됩니다. 싹 닦아주면은 내가 뭘 만들었는지 이제 형태가 자세히 보이고 그루브도 자세히 보이고 오히려 그루브를 너무 잘 보이게 하려고 열심히 팠다가는 뚫리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전체적인 외형이나 부브나 대단할 건 없어요. 그냥 기본 틀을 딱 잡은 건데, 요거는 템퍼리고요. 지르가 또 있어요. 얘 본체 지르. 본체 지르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템퍼리랑. 지르도 뭐 목적은 같은 거니까 템퍼리랑 모양이 비슷하겠죠.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고맙습니다.